안녕하십니까. 심영신입니다. 오늘 저는 6세기 후반 중국 소그드인의 묘제와 상장미술 발표를 통해서 그들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완결된 논문은 아니고요. 문제 제기하는 그런 성격이라는 걸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는 목차와 같은 순서로 준비된 이거 치워도 되잖아요. 요게 이제 녹음되는 거. 그럼 요거를 이쪽으로 놓겠습니다. 요거를 내리시는 죄송합니다. 준비된 발표문을 읽으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그드인은 실크로드 상에서 동서의 문화교류를 주도하며 그 역사를 만들어갔던 주역들입니다. 이들은 상업 목적과 본토의 전란으로 인해 실크로드를 따라 동쪽으로 이주하면서 정착지를 이루고 살았는데 신장의 쿠차, 언기, 투르판뿐 아니라 중국 본토에도 들어와 살았습니다. 구미학계에서는 19세기 전반부터 이들에 대한 학문적 관심을 보여왔지만 연구가 탄력을 받고 활성화된 계기는 약 20년 전 서안과 태원에서 발견된 6세기 후반의 소그드인 무덤의 발굴이었습니다. 무덤에서는 묘지와 함께 석장구가 출토되었습니다. 석장구란 무덤 안에 시신을 안치하기 위해 마련한 석재 관곽을 말합니다. 이 석장구들은 6세기 후반 중국 내에 존재했던 소그드인 공동체의 문화를 반영하기 때문에 중국의 장례미술 전통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그드인들의 전통적인 장례는 살이 제거된 뼈를 소형 납골기에 넣어 지상의 묘에 안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6세기 후반의 소그드인 무덤이 따르고 있는 당시 북중국의 지하 묘제와 관곽의 사용은 소그드의 전통 방식과는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학계에서는 소그드인 무덤과 석장구를 한화의 결과로 판단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기후와 자연 및 문화가 전혀 다른 낯선 환경에 적응해 살아야 했던 이주민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중국 소그드인들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화라고 하는 섣부른 판단보다는 좀 더 다각적인 관점에서의 해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석장구에는 풍부한 서사가 다양하게 묘사되어 소그드인들의 일상생활과 종교에 관한 생생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그드의 전통 상장 의례와 사후 세계관을 표현한 장면들이 있어 주목됩니다. 이에 본 발표에서는 소그드 전통의 상장 의례를 살펴보고 중국 소그드인의 묘제와 석장구의 시각 자료를 바탕으로 그 상장 풍습을 재구성한 뒤 두 지역 간 소그드인 상장례를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소그드인으로서의 자기 동질성을 지켜주었던 믿음은 무엇이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했던 이주민으로서의 적응 방식은 무엇이었는지 살펴봄으로써 중국 소그드인의 정체성 규명에 한 발 다가가 보고자 합니다. 소그디아나에서의 상장 의례와 납골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장례 문화는 당시 세계관의 기초를 제공했던 종교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소그드의 장례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믿었던 조로아스터교의 장례와 사후 세계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그디아나에서 볼 수 있는 전통적인 장례법은 조로아스터교의 믿음 및 장례 규칙과 관련되며 이는 아베스타의 벤디다드에 의합니다. 조로아스터교에서는 공기, 물, 불, 대지를 신성한 것으로서 절대 오염시켜서는 안 될 네 가지 원소로 여긴 반면 사체는 극도로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시신을 깨끗하지 못한 것으로 여긴 이유는 죽음을 악령 앙그라마이뉴가 불러온 악으로 간주했기 때문입니다. 조로아스터교의 여자 악령인 나수는 사람이 죽으면 즉시 시신으로 들어가 시신과 함께 이를 접촉하는 모든 것을 오염시킨다고 믿었습니다. 나수가 고인의 영혼을 몰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므로 시신 또한 나수라고 불렸습니다. 이 때문에 조로아스터 교도들은 모든 죽은 것을 혐오하게 되었습니다. 시신은 극도의 오염원이기 때문에 가능한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규칙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우선 시신을 운반할 때 이를 운반하는 사람의 오염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시신을 개에게 보이는 사그디드 의식을 가능한 빨리 행해야 합니다. 선량함과 정의를 대표하는 개의 시선은 시신 속 악령을 억제하는 힘을 가지고 있으므로 악령이 도망하거나 살아있는 세계를 오염시키지 못한다고 믿었습니다. 소그디아나에서는 아베스타의 벤디다드 지침을 준수하여 화장, 매장, 추장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가지 원소를 더럽히지 않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시신이 불이나 물 혹은 대지를 접촉하지 않도록 했던 것입니다. 조로아스터교의 장례는 사흘 낮밤을 기도와 의식으로 진행하는데 견시, 사그디드는 이 기간 동안 3차례 이루어지는 핵심 의례입니다. 첫 번째는 죽음으로 의식이 끊어지는 순간 바로 행합니다. 다음은 3일째 되는 날 시신을 싣고 의례의 불을 점화한 후 행합니다. 4일째 되는 날 시신은 육타를 위해 특별한 장소인 다크마로 운반되어 새나 개에게 맡겨집니다. 다크마는 시신이 지면에 접촉할 수 없도록 해줍니다. 이럼으로써 그 대지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하는 거죠. 장송 행렬이 침묵의 탑 다크마에 이를 때 마지막 견시가 행해집니다. 시신을 맹금류에게 맡기는 노출 의식은 소아시아와 중앙아시아의 매장 간행으로 신석기 시대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고대 아나톨리아 차탈레이크의 신석기 시대 벽화에는 이러한 장면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노출은 산이나 언덕과 같은 특별 구역에서 행해졌으며 아베스타에서는 인공 구조물로서 다크마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시신을 어디에 놓아야 하는지 묻는 자라투스트라의 질문에 아후라 마즈다는 늘 시체를 먹는 개와 시체를 먹는 새들이 있는 가장 높은 산꼭대기에 라고 답합니다. 노출 장면이 새겨진 박트리아의 인장 2점에는 공통적으로 돌기가 표현되어 있는데 노출이 벌어지는 장소인 산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인장에서 시신은 다리를 구부린 채 손을 배에 대고 누워있는 자세입니다. 이 자세 또한 마즈다의 숭배자들은 사자의 두 눈이 태양을 향하도록 눕힌다고 하는 벤디다드의 기술과 통합니다. 산은 다크마와 같은 인공 건조물이 출현하기 이전 노출 의식을 행하였던 장소였을 것이며 두 방식은 일정 기간 공존하였을 것입니다. 산지에서 산꼭대기를 이용한 예로는 페르시아 아키메네스 왕조의 왕릉으로 추정되는 나크셰 로스탐의 절벽 꼭대기에서 발견된 장소가 있는데 중세의 다크마 출현 이전에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평지에서는 초라스미아의 칠피크 테파에서와 같은 자연 언덕을 이용했습니다. 노출의식은 조로아스터교가 확산되면서 이란에 의해 서서히 채택된 것으로 보이며 기원전 5세기 헤로도투스에 의해 페르시아의 문화로서 처음 언급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종류의 악이 함께하는 부패도 막을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노출 의례는 납골기의 존재를 통해 이란 동부와 서부에서 기원전 5, 4세기부터 있었던 것이 증명됩니다. 벤디다드에서는 또한 뼈를 개, 여우, 늑대가 닿지 않을 위로부터 떨어지는 빗물에 닿지 않을 납골기에 두라고 합니다. 그럴 수 없다면 노출 장소에 그대로 두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뼈들은 노출 장소에 그냥 남겨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인도 파르시들의 다크마 중앙에는 이란과 인도 파르시들의 다크마 중앙에는 구덩이가 마련되어 이곳에서 유골이 해체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방된 구조로 높이 쌓은 원형 극장처럼 생긴 다크마는 사마르칸트를 비롯한 곳곳에서 유적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605년 직후 사마르칸트에 대한 여행기를 쓴 중국인 위절은 도성 밖에는 장례를 전문으로 하는 200여 가구로 구성된 별도의 공동체가 있다. 별도의 건물을 짓고 그 안에서 개들을 사육했다. 사람이 죽을 때마다 가서 시신을 거두어 이 건물 안에 놓고 개들에게 이를 먹도록 한다. 살이 완전히 제거되면 해골을 거두어 매빈을 행하지만 관각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썼습니다. 상장례를 전담하는 장의사들, 부정인이라고 하는데요. 장의사들이 성 밖에 따로 거주하는 방식은 페르시아의 장례 풍속을 전하는 중국의 다른 사서의 기록과 일치합니다. 고대 페르시아의 부정인에 대한 기사는 위서, 주서, 북사에 동일하게 전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페르시아에서는 시신을 산에 버린다고 쓰고 있습니다. 시신의 육탈 이후 깨끗하게 수거된 뼈는 납골기에 담아 나우스라는 지상 납골당에 안치됨으로써 장례는 끝나게 됩니다. 납골기는 죽은 이의 뼈를 모시는 용기로 조로아스터교의 매장 문화와 관련되는 것입니다. 팔라비와 아스토다는 뼈를 뜻하는 아스토와 용기를 뜻하는 다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가족들의 뼈를 커다란 용기에 함께 담았지만 귀족들의 뼈는 개인 용기에 담아 다른 가족의 납골기와 함께 나우스에 봉안되었습니다. 이러한 장례법은 소그드의 유일한 방식은 아니었겠지만 대표적인 방식이었을 것입니다. 납골기는 금속공예 및 종교조각과 함께 소그드 미술의 독창성이 잘 드러나는 유물로 소그디아나와 호라즘 및 차흐, 박트리아 등 이슬람 이전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300여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단편이며 완형은 많지 않습니다. 4, 5세기에 사선주 페르시아의 영향이 커지면서 제작이 활발해졌습니다.
소그디아나와 호라짐에서는 동일한 풍습이 존재했던 이란 등의 서아시아 지역에 비해 유난히 많은 양이 남아있어 주목됩니다. 그런데 하미드 자레이가 이끄는 이란의 한 고고학팀은 2006년 페르시아만의 카르크 섬 절벽에서 사산조 시대의 납골기형 암골 무덤 106기를 발견하였습니다. 무덤은 바위를 파고 만든 동굴로 다크마에서 육탈된 뼈를 안치했습니다. 페르시아에서는 나크시 로스탐과 같은 왕릉뿐 아니라 일반 무덤들도 바위를 이용하여 조성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그드 납골기는 성형하에 만들어진 도제이며 예외적으로 펜지켄트에서 출토한 한 점이 연한 재질의 설화석고로 만들어졌습니다. 기본적으로 사각 상자형과 타원형이 주를 이루며 간혹 사람이나 건물 등의 독특한 형태도 있습니다. 뚜껑은 납작하거나 피라미드 모양 혹은 궁융형 등이 있습니다. 납골기의 형태와 장식은 당대 예술의 형태를 따르고 있으며 건축적이거나 상징적 혹은 회화적인 모티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닥을 제외한 몸체와 뚜껑 표면 전체에는 작은 모티프에서부터 주제를 가진 하나의 완결된 장면에 이르기까지 조로아스터교의 배화단과 재관, 신들, 영혼의 심판과 천국에서의 부활 혹은 동식물 문양과 기항 문양 등 다양한 두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납골기에 새겨진 다양한 장면과 여러 문양들은 이슬람 이전의 소그드인들의 생활과 종교 활동 및 내세관 등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습니다. 신장에서는 소그디아나에서와 같은 납골기들이 출토되고 나우스로 추정되는 장소가 발굴되는 정황으로 보아 신장 일부 지역에서는 노출의례를 기본으로 한 전통적인 소그드 방식의 장례법이 용납되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비해 중국 소그드인의 무덤은 지하에서 발견되었으며 아직 납골기가 발굴되었다는 보고는 없었습니다. 6세기 후반 중국 소그드인의 상장 풍습과 석장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그드인들은 실크로드를 따라 동쪽으로 이동하여 무역을 하면서 지금의 신장과 하선은 물론 중국 내에 거류지 촌락을 형성하며 중국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갔습니다. 중국에 이주한 소그드인들의 상장례는 그들이 정착한 곳의 자연환경뿐 아니라 문화적인 환경에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소그디아나에서의 상장 의례는 아베스타의 벤디다드에 기초하여 이해할 수 있으나 중국에서 소그드인의 장례가 어떤 식으로 거행되었는지 현재로서는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중국에서 발견된 소그드인 무덤의 구조와 무덤 출토 석장구의 장례 장면을 통해 그 풍속을 엿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출토 소그드인 무덤 중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에 걸쳐 중국 북부에서 발굴된 소그드 살보의 무덤은 세계적인 이목을 집중시키면서 소그드 석장구 연기의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1999년 우홍묘, 2000년 안가묘, 2003년 사군묘, 2004년 강원묘가 그것입니다. 이외에도 20세기 초반과 1991년 그리고 2004년 중국에서 유출된 소그드 석장구가 구미의 미술시장에 등장하였습니다. 6세기 후반에 조성된 살보의 무덤에서는 다양한 장면을 새긴 석장구와 함께 묘지도 출토되어 묘주에 대한 전기적인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강원묘 석장구에서는 비단옷이 입혀진 시신이 함께 발견되었으므로 노출은 행해지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살보들의 무덤은 남북 방향으로 배치된 단실묘로 경사진 긴 묘도를 지나 수평의 용도를 통과하여 묘실로 이르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는 당시 북조에서 일반적으로 썼던 묘의 구조와 평면입니다. 묘도 역시 당시의 북조 무덤에서처럼 벽화로 장식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대체로 흔적만이 남아있는 정도입니다. 묘실은 궁융형 천정으로 묘실 내부는 벽돌로 방을 만들었습니다. 석장구에는 다양한 도상들이 나타나는데 신목구 위에 소그드인들이 등장하여 이국적인 장면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연회와 출행, 수렵, 춤과 악대 혹은 의장대, 무인마, 묘주 부부가 표현되고 조로아스터교 장례 의례와 묘주의 승천 장면이 묘사되기도 합니다. 이 중 연회와 출행, 수렵, 춤과 악대, 무인마, 묘주 부부는 당시 북조의 다른 무덤에서도 벽화로 많이 그려진 제재였습니다. 그렇지만 인물과 복식, 기물 및 제작 기법에서의 차이는 존재합니다. 특히 당시 북조의 다른 무덤에서는 정면항의 묘주 혹은 묘주 부부가 묘실 북벽에 그려지는데 소그드인 무덤에서는 이 경향은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소그드 석장구에서 조로아스터교 장례 장면을 처음 발견한 이는 1990년대 초부터 소그드 석장구를 연구해온 주디스 러너로 미호박물관 석관상 부조에서 개에게 시신을 보이는 사그디드 의식을 찾아냈습니다. 조로아스터교 장례 의식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고찰한 러너는 이후 청주의 부가묘에서 출토한 제9 화상석 또한 세 번째 견시 장면으로 추정했습니다.
조로아스터교에서는 영혼이 3일간 지상에 머문다고 믿었으며 장송 직전 영혼에게 제물을 바치는 의식을 행합니다. 이는 가장 중요하게 거행된 세도스 의식으로 미호석관상에서 관찰됩니다. 의식은 세 번째 밤의 자정부터 다음날 동이 트는 사이에 거행되었습니다. 마지막에 음식과 의복이 봉헌되는데 의복은 세드라 혹은 사브리르라고 하며 새 옷 또는 새로 세탁한 것이어야 했습니다. 음식은 육류를 제외한 모든 종류가 봉헌되었으며 따라서 가족들은 3일간 육류를 먹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화단 뒤쪽에서 다리 쪽을 향해 있는 여자가 들고 있는 것이 봉헌 의복 세드라로 추정됩니다. 또한 배화단 우측 아래에는 음식이 보이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로아스터교 장례에서 세 번의 견시가 행해지는데 소그드 석장구에서는 개가 여러 차례 등장하기 때문에 견시 의례를 표현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러나 미호 석관상의 경우처럼 배와 의례와 함께 진행되는 것은 아니므로 견시의 여부는 해당 장면에 대한 맥락이 해석된 이후에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견시와 함께 소그드 석장구에 거의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장면은 배화단과 이 앞에서 의례를 행하는 사제의 모습입니다. 석장구마다 차이가 있어서 사제는 사람이나 혹은 인두조신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배화단 앞에 음식을 가득 차려놓은 상을 마련하기도 하지만 배화 의례가 소그드 장례에서 중요한 의식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라크시아 로스탄 왕릉들의 입구 상방에도 배화 장면이 새겨져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서현수 묘와 삭주시 수천량 묘와 같은 북조시대 다른 무덤과의 비교를 통해 중국 소그드인 무덤의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조의 무덤에서는 묘실과 용도 및 묘도에 모두 벽화가 그려집니다. 장례도상은 동의와 북제에서 규정한 상장제도와 관련이 있으며 묘주의 신분에 따라 묘도의 벽화 제재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묘도에는 대체로 의장을 갖춘 행렬이 그려지며 묘도의 끝에는 열극이 그려집니다. 묘도 양벽의 의장 행렬은 용도의 양벽을 지나 묘실 내 남벽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묘실 좌우벽의 의장 행렬로 이어집니다. 이 행렬 앞에는 각기 우거와 안장을 얹은 무인마가 있고 정벽인 북벽에는 묘주상, 천장에는 천상도가 배치됩니다. 묘도의 구조와 벽화는 당시 행해진 의례를 위해 설계되어 장례 때 사용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영구를 운반하는 대열이 묘실을 향해 행진할 때 벽화 속의 행렬은 그 양쪽에 늘어서게 됩니다. 벽화 속 의장 행렬이 아래로 기울어지는 묘도 바닥의 각도와 일치하는 점, 의장 인물의 높이와 실제 인간의 크기가 같은 점으로 보아 벽화 속 인물들은 묘도 너비의 한계로 인해 묘도 안으로 함께 들어가지 못하는 인물들을 대신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런 장송 행렬을 따라가게 되면 결국 묘실 정벽에 묘주상을 만나게 되면서 묘실과 묘도의 벽화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의례를 구성하게 됩니다. 무덤 벽화가 장송 의례를 위해 쓰였고 의례의 정점에 묘주상이 위치한다고 해석하게 되면 소그드인 장송 의례와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소그드 무덤의 묘실 정벽에는 묘주가 그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묘주 혹은 묘주보부의 도상은 석관상에 그려져 있으며 이들은 북조의 묘주상이 정면향으로 신상과 같은 위험을 갖추고 있는 것과 달리 서사구조 내에서 진행되는 이벤트상의 인물들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소그드인 무덤의 묘도에도 벽화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만일 의장 행렬 벽화가 있었다고 해도 묘실벽에는 벽화가 없기 때문에 행렬은 묘실 내로 연결되지 않으므로 서현수묘에서와 같은 방식의 장례 의식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학자들은 중국 소그드인들이 지하 무덤을 쓰고 여기에 관곽을 사용한 사실을 소그드 본토 장례 문화의 형격과의 현격한 차이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소그드인 혹은 그 후손들이 중국식 묘제를 선택한 이유는 납득할 수 있습니다. 시신을 불결하게 보는 소그드인의 의식은 시신을 존중하는 중국 전통 문화와는 대립되는 관점에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인식 아래 이루어지는 노출 의례는 중국의 문화 풍토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 소그드인의 기본적인 묘제가 당시 북중국에서의 방식이라 해도 소그드 전통 상장례관과 어긋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우선 석장군은 소그드인과 그 후손들이 중국식의 매장 방식을 택하면서도 시신이 대지를 접촉하지 않게 하려는 소그드 전통의 믿음을 반영한 결과로 보입니다. 게다가 석장구의 한 유형인 석당은 납골기의 확장된 형태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중국 고궁박물원 소장 건축형 납골기는 사군 석당과 유사한 형태로 소그드 납골기와 중국식 석당을 연결시켜주는 매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석장구에 표현된 견시 장면은 과거의 기록이나 기억을
그림으로 남긴 것이라기보다는 중국 소구대인들이 실제로 행했던 의례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중국의 문화풍토에서는 다크마를 세우고 육탈을 행하는 노출 의례는 받아들일 수 없었겠지만 견시를 행하는 것은 장애가 없었으리라 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신을 다루는 과정은 견시를 통해서 정화가 보장될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석장군은 당시 소구대인들에게 납골기를 대체하기에 적합한 장구였을 수도 있습니다. 납골기는 육탈을 통해 정화된 뼈를 담는 용기인데 중요한 것은 육탈을 통해 시신을 정화하는 것이고 대지를 오염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더구나 당시 북조의 무덤에서는 묘실을 흙으로 메꾸지 않았기 때문에 석장구를 써서 무덤에 안치한다고 해도 대지를 오염시킬 염려가 없습니다. 견시를 통해 정화된 시신을 납골기를 대체한 석장구에 봉안하여 벽돌로 쌓은 묘실에 매장하는 것은 성스러운 네 가지 원소를 오염시키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될 것이 없었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소구대인 무덤과 중국 묘지에서 두드러지는 차이점입니다. 이는 시신의 방향인데요. 소구대인 무덤은 남북 방향으로 중국식이지만 시신은 동서방향으로 배치하여 중국과는 전혀 다른 선택을 보입니다. 소구대하나에서는 육탈된 뼈를 수거하여 납골기에 넣고 라오스 내부의 벤치에 봉안하기 때문에 원론적으로는 시신을 놓는 정해진 방향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앞에서 언급한 페르시만 카르크 섬의 납골기형 암굴 무덤에서 발굴된 유골들은 동서방향으로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서안근교 강업과 안가 및 사군의 묘 부근에서 발견된 이탄의 묘에서도 석관은 동서방향으로 놓여 있었습니다. 이탄은 인도에서 이주해온 바라문으로 소구대인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 연구를 통해 밝혀져야겠지만 당시 중앙아시아의 광범위한 지역에서는 시신을 놓는 방향에 대한 공통된 믿음이 있었던 것을 엿볼 수 있고 소구대인들은 이를 고수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매진말입니다. 이제까지 소구대의 전통 장례의식과 6세기 후반 중국 소구대인의 장례 풍속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본 발표는 소구드 석장구 연구사를 통해 대두된 소구대인의 민족 정체성 및 한화 혹은 동화 해석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화에 대한 인식은 중국의 학자들이 석장구 연구에 합류하면서 더욱 강화되어 갔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해석의 저변에는 중국 중심의 사고가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중국 소구대인들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더 다양한 관점에서의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새로운 정착지에서 전통 방식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다면 차선책은 그 지역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즉 중국의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지역의 것이기 때문이며 그들이 지키고자 하는 것을 손상시키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화라는 해석은 소구대인들이 자신의 문화적 동질성을 저버린 채 이를 중국 문화로 대체했다는 것인데 소구대인들이 보여주는 삶의 방식은 그런 태도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소구대인들은 자신들의 종교와 믿음을 보수적으로 유지했다기보다는 거주지에서의 문화에 적응하는 태도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주변 강대국의 소구디아나 본토에서 소구대인들은 주변 강대국의 침입을 당해서도 저항하기보다는 협력 관계를 형성하여 상황에 대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디에서든 지리, 기후, 역사, 문화적으로 낯선 환경에 기꺼이 적응해서 살았으며 석장군은 이러한 적응의 방식을 보여주는 증거 자료를 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발견되는 6세기 후반 소구대인들의 무덤이 그들의 고국에서 발견되는 것과는 상당히 다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소구대인들은 당시 북조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던 묘제를 따르면서도 묘실 내 벽화의 배치, 시신의 방향, 석장구 장면의 배치와 제작 기법 등에서 중국과는 다른 특징을 남긴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소구대인들이 지키고자 했던 것 혹은 의도하지 않았으나 따르게 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이것이 바로 그들의 문화적 동질성을 확인시켜주는 요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들이 선택한 중국의 방식은 마치 그들의 전통을 대체한 듯 보이지만 실상 자신들의 믿음 체계를 손상시키지 않는 가장 적절한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며 이것이 그들이 거주 지역의 문화 풍토에 적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적응을 위한 선택, 이것이 소구대인들이 지역민과 문화적으로 융합해서 살아가는 방식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들의 중국 문화로의 동화 혹은 한화라는 개념보다는 문화의 가치나 우열의 문제를 떠난 적응의 개념이 당시 소구대인들의 삶의 태도와 석장구 미술의 성격을 더욱 적절하게 규정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중국식 고분의 석장구를 사용하고 여기에 본토의 풍속과 신앙의 도상을 묘사한 북조 시기 서역인의 석장구를
상장 문화가 습합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형제의 장부라 보는 의견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중국에서의 다른 민족과 문화 간의 상호 교류와 영향이 아닐까 합니다. 따라서 소그드인들이 중국에서 그 문화에 동화되며 어떻게 사라져왔는가 보다는 중국에서의 그들의 삶과 문화가 몇 세기 동안 중국 문화에 끼친 영향에 대해 주목해야 합니다. 알버트 다이언의 말을 빌자면 소그드인을 자신의 입장을 가진 한 집단이라는 점에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중국에서의 그들의 역사와 거주가 몇 세기 동안 미친 중요한 영향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